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대해 수십에서 수백 대의 드론과 미사일로 전격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여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 사건에 대한 첫 전면적인 대응 조치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화물선을 납포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은 전면적인 확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의 보복에 대응할 준비를 해왔으며 양측의 대응 수위가 향후 상황의 전개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동의 긴장 고조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분쟁 확대 시 유가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국가의 에너지 보조금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가 확전 발생 시에도 정부가 신중한 대응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습 이후 여러 금융기관은 유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단기적으로 배럴당 90달러에서 상황에 따라 1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하였습니다. 한편 아이르랑가 장관은 오는 6월까지 연료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는 과거 위기 상황에서처럼 국민을 위한 경제적 완충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이란의 보복 공격을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강조하며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이란의 공격이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즉각적인 행동과 함께 두 국가 해법을 통한 팔레스타인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모든 형태의 공격이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며 적대 행위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고 아나르 이브라임 총리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통과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을 비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란의 공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모든 당사국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은 보다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며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태국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자국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을 우려했습니다. 필리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포된 선박의 자국민 선원들이 탑승해 있음을 밝히며 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라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를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핵심 파트너로 꼽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라보워 당선인 역시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지목하며 취임 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전화통화는 올해 10월에 출범 예정인 인도네시아 신정부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직후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한 후 일본을 방문하여 기시다 일본 총리와 회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이 인도네시아의 제조시설을 건설할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고 안타라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7일 팀 쿡은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의 면담을 가진 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애플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애플에게 중요한 시장이며 조코위 대통령과의 논의를 통해 제조시설 건설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발리의 새로운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애플은 베트남에서 아이패드, 에어팟, 애플워치 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내에는 제조시설이 없고 개발자 아카데미만 운영 중입니다. 한편 아구스 구미왕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애플이 인도네시아에 제조시설을 설립할 경우 수출용 생산 능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적어도 부품 조달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 오토바이 제조 스타트업 세븐모빌리티가 인도네시아 기업 탐스 글로벌과 1,000억 원 규모의 연간 36,000대의 전기 오토바이 조립 생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참고로 탐스 글로벌은 중국계 기업으로 인도네시아 공공기관 및 국방부의 장비를 납품해온 바 있습니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기회로 인도네시아 내 전기 오토바이 판매 증진과 급속 충전소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에 설립된 세븐모빌리티는 30분 충전으로 200km까지 주행 가능한 전기 오토바이를 개발하고 양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배터리 및 BMS 등 관련 특허 15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영봉 대표는 인도네시아 수출을 발판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억 7,700만 인구의 오토바이 등록 대수가 1억 7천만 대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입니다. 특히 전기 오토바이 시장은 초기 단계이지만 2030년에는 약 19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루앙섬의 화산이 폭발하여 800명 이상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산지질재난 예방센터에 따르면 해당 화산은 16일 오후 9시 45분 이후 3차례에 걸쳐 폭발했으며 대부분의 주민은 인근 타굴란당 섬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무함마드 와피드 인도네시아 지질학 연구소장은 최근 몇 주간의 지진 활동 이후 화산 활동이 증가했으며 첫 번째 폭발은 2km, 두 번째 폭발은 2.5km 높이까지 화산재가 솟아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화산의 경보 수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으며 화산지질재난 예방센터 관계자는 추가 분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섬을 비우고 분화구 4km 이내에서의 활동 금지를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부 술라웨시 섬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인해 1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 13일 남술라웨시주 타나 토라자군에서 폭우로 인해 발생했으며 2개 마을이 산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마칼레 마을에서 15명, 남마칼레 마을에서 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지 방재청장은 실종자 2명을 찾고 있지만 통신 장애와 악천 후 불안정한 토양 상태로 인해 구조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한 주 동안 계속된 폭우가 이번 산사태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며 특히 우기 동안 지속된 비로 인한 지반 약화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산간 지역에 위치한 마을들이 많아 산림 벌채와 광산 개발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 피해를 자주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수마트라 섬에서도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30명이 사망한 바 있으며 실종자 수색 작업이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